지금부터 그 자세한 전략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은 오늘 뭐 차트로 바로 넘어갈 수는 있지만은 네.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조금 궁금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네. PPT 보시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자 여러분들이 지금 미증시가 이제 옐런이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부양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언급이 나왔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바이든이 취임을 하게 되면서 바이든 랠리라고까지 하는 지금 나스닥이 계속적인 고가 상승을 이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 쪽에서는 계속적인 고가 랠리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가장 눈에 봐야 될 거는 이 고가에 대한 랠리 부분에서 잠깐 삐그덕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 또는 고가를 가주다가 이제 큰 하락세가 나오는 급락에 대한 모멘텀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변수가 어떤 변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증시 상승에 대한 최대 리스크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부양책에 대한 이제 어떻게 되면 재정 확보를 위해서 진행했던 국채에 대한 공급량이 늘어갔었을 경우 이제 국채에 대한 공급량이 늘어가는 거에 따른 이제 금리 상승이 동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금리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증시, 뭔가 주식에서 뭔가 매입을 했었을 때 부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죠. 어떻게 보게 되면 할인율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금리에 대해서 자산 매입에 대한 소비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상반기 위험자산 랠리의 최대 리스크로는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고 현재 12월 조사에서 이 변수를 최대 2업으로 꽂은 응답자는 원래는 34%였으나 50% 정도까지 지금 늘어진 상태입니다. 즉 미증시가 고점을 가고 있는데 불안 심리도 같이 따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고가에 대한 하락 눌림에 대한 예상을 계속적으로 주의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테이퍼링은 현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부양책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팬데믹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 중앙은행에서 계속적으로 매달 진행하고 있는 자산 매입을 줄여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무슨 소리냐면은 돈을 찍어내가지고 이 돈을 국채와 유로, 주요, MBS 보기 채권 같은 것들을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매달 1,200억 불을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1,200억 불에 대한 돈을 계속적으로 지금 돈을 찍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돈에 대한 가치, 즉 달러에 대한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자, 이 1,200불로 계속적으로 주식, 즉 이제 자산 매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현재 매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이 1,200불에 대한 매입 자체를 줄여가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산에 대한 정상화를 보여주는 관점, 그러니까 정상화를 진행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테이퍼링이 진행되게 되면요. 현재 1,200억 불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금액이 감산이 될지 모르고 기간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진행이 되게 되면은 달러에 대한 그 공급량이 현재 줄어들고 있는 관점에서 달러의 공급량이 무너지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겠죠. 공급량이 많아지는 상황이 아닌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약간 선호도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큰 우려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산 매입에 대한 얘기 그 관점이 처음 그 자산 매입에 대한 그러니까 그 테이퍼링이 시장에 얼마나 크게 한번 영향성을 줬었냐면은 여러분들 2008년도 리먼 사태 아실 겁니다. 이제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이제 계속적인 현재 시점이랑 조금 똑같아요. 제로 금리를 유지해주고 엄청나게 큰 자산에 대한 이제 계속적인 공급량이 달러에 대한 공급량이 그때 엄청 늘어났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전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가 그때 자산 매입에 대한 축소, 즉 테이퍼링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시장이 달러가 한번 크게 상승을 보여주고 나스닥이라든지 약간 위험 자산들이 큰 하락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이제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말합니다. 텐트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작이라고 보는 건데 긴축에 대한 발작, 즉 현재 시장이 계속적으로 1,200억 불을 매입하고 있는 달러에 대한 공급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장인데 이 언급 한 번에 달러가 계속적으로 달러에 대한 공급량이 이제 늘어나지 않고 줄어든다고 자산에 대한 매입이 조금 줄어들겠네 하면서 그때 한번 시장에 대해서 크게 하락과 등락이 나왔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테이퍼링이 조금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봤었을 때는 조금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시 쪽에서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테이퍼링 같은 경우가 얘기가 언제 나왔었냐면은 이제 FOMC 회의록 1월 7일 날 나왔던 FOMC 회의록에서 처음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 고용과 물가에 대한 목표 달성이 어느 정도 진전이 이루어진다면은 자산 매입, 즉 테이퍼링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근데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테이퍼 텐트럼, 즉 자산에 대한 이제 발작, 그러니까 긴축에 대한 발작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즉 증시가 한번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이런 의사록이 나오고 나서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산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축소를 진행할 때 기간이랑 금액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메시지 전달해 줄게, 걱정하지 마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테이퍼링을 왜 꺼냈냐면은 아까침에 나스닥에 대한 고점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주요한 변수가 금리에 대한 부분과 바로 이 달러에 대한 영향성을 크게 줄 수 있는 자산 매입의 축소, 즉 테이퍼링을 현재 가장 큰 증시의 변수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의 예측은 약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산 매입의 축소는 2022년도 하반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먼저 이루어질 거는 자산 매입의 축소가 22년도, 그리고 2024년도에 이제 금리에 대한 인상이 이제 이루어지는 관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예상치가 22년도 하반기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산 매입의 축소가 조금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초점 맞춰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이제 어려운 내용을 좀 설명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소모됐는데, 현재 이 테이퍼링에 대한 가능성, 즉 첫 번째 가능성은 그냥 현재 22년 하반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는 22년 하반기에 이루어질 대한 가능성. 자, 물가에 대한 오버슈팅 장기화에 대한 어려움이 현재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 말이 너무 어렵죠, 여러분들?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물가가 크게 올라온 다음에 상향 조정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의문 지점에 대한 시사입니다. 즉 물가가 크게 오르고 나서 그 기준점을 계속적으로 이 구간에서 놓을 수 있느냐, 사이클을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인데, 아마 물가 오버슈팅에 대한 장기화는 많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로 보면은 이제 코어 PC에 대한 40%가 현재 주거비와 의료비로 들어가고 있는데, 코어 PCB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핵심 소비, 이제 개인 소비 심리입니다, 여러분들. 자, 개인 소비 심리가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뭔가 물가에 대한 영향성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주요 핵심적인 지표값인데, 현재 코어 PC의 40% 정도는 주거비와 의료비로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고용과 밀접하게 이제 등락한다는 점에서 현재 주요 코어 PC에 대한 부분 40%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주거비와 의료비에서는 추세적인 상승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 코어 PC의 2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운송과 여가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제약상에 대한 여부, 즉 현재 운송이라든지 여가 활동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은 이제 실제적인 실물 경제를 좀 다룰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이 코로나에 대한 제약상 여부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하락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즉 물가에 대한 상승이 크게 한번 이루어지더라도 이런 상태에서, 즉 어떻게 보게 되면 고용에 대한 부분, 즉 그리고 이제 코어 PC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된다면은 사실 상승에 대한 장기화가 이루어지기가 많이 어렵다. 그래서 아마 2022년 하반기까지는 이러한 구조를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시장이고요. 자,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가능성, 즉 2022년도 상반기나 2021년도 말에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자, 현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시장이요 팬데믹 이후로 좀 크게 바뀌었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현재 실업률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고 현재 팬데믹이 언제 깔끔하게 해결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렇죠? 팬데믹이 어느 시점에서 확실하게 없어지고 예전 경제처럼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현재는 아직까지는 크게 보기 어렵고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업률의 관계에 대해서 봤었을 때 이 실업률이 현재 예전의 시장보다는 크게 예전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예전에 대해서 확실하게 회복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이제 배제를 하고 보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잠시만요. 이게 너무 어렵게 됐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어떤 직업이라든지 주요 핵심 기술자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에서 영향성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실업률에 대해서 이거 내용이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완전 고용에 대한 자연 실업률에 대한 기준이 변경될 시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단순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예전 코로나 팬데믹 전에는요, 이제 시사점이 사회가 경제가 예를 들면은 이제 팬데믹 이전에 뭔가 이제 우리가 이제 컨택트라고 볼 수가 있는 직업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컨택트에 대한 직업 부분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거에 대한 이제 실업자가 많아지고 있는 추이인데 이 실업자에 대한 부분이 다시 돌려놓을 수 없는 환경, 즉 다시 한번 이러한 실업자가 고용이 될 수 없는 환경을 먼저 염두를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내용이 좀 더 길어지고 지금 나스닥 차트도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노란톡방 한 번 더 오시면 제가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이 좀 많이 꼬였네요.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현재 이 테이퍼링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추후에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 테이퍼링, 즉 자사 매입에 대한 축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현재 좀 적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는 이러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제외를 하시고 시장을 접근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나스닥 차트를 통해서 오늘 증시 쪽 주가에 대한 이제 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당연히 현재 지금 계속적으로 나스닥이 고가가 열려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나스닥에 대한 고가가 계속적으로 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고점이 계속적으로 끝없이 열려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천장이 어디까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지, 즉 고점에 대한 가능성이 어디까지 지금 시사가 될 수 있는지 아직 모르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위쪽에 대한 상단 저항을 체크하기보다는 아래쪽 하단에 대한 지지를 많이 열어두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방법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오늘 나스닥 시장에서 주요 관점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매수에 대한 지지율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과연 어디인가, 이거 하나만 보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죠. 시장에서 볼 수 있는 흐름은 계속적인 상승연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차트에서도 또한 계속적인 과열 추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매도에 대한 관점보다는 매수에 대한, 즉 하단 지지에 대한 부분을 무조건적으로 염두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제일 유리해요. 자, 그래서 오늘자 시사점에서 여러분들 일봉 차트만 보셔도 알 수가 있듯이 지금 지지대를 예전 저항 라인 때 얘네가 현재 상승에 대한 고점 랠리가 이루어지고 나서 한번 저항을 받은 데가 좀 있었거든요. 하루 정도. 그 자리가 13,400선에 대한 저항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보시게 되면 일봉에서 주요 시종가에 대한 저항대가 이 캔들, 자 1월 20일자 목요일자 캔들에서에 대한 종가 라인대가 395 라인대로 나오게 되고 다음 날 보게 되면 시가 라인대가 394.0 라인대, 그리고 지금 오늘자 추세를 보게 되면은 이 가격대, 즉 400 라인대를 깨고 큰 상승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증시에서 만약에 큰 하락 눌림이 나오게 된다면은 가장 먼저 체크할 가격대가 393.98 라인대 가격대를 무조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13,390 라인대를 체크할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분봉에서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뭐 예전 고가 쪽에 대한 지지도 한번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자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뭔가 주요 매수 지지에 대한 밴딩 값을 확인하게 된다면은 420 라인대부터 390 라인대로 지금 단가가 나오게 되는데
먼저 예전 고점에서 지지가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거고 주요 핵심적인 자리는 390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자 종가가 끝나더라도 390 라인대 미만으로 끝나긴 좀 힘들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오늘 쪽 시장에서는 주요 밴딩 쪽 아까 420 라인대와 390 라인대를 체크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자 미증시가 뭔가 좀 단기적인 하락 국면, 즉 눌림으로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1차 지지 라인대 420 라인대까지 눌림 폭을 예상할 수가 있는 거고 그 후에 390 라인대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단기적인 애들이 오늘자 오전장에서 큰 상승세가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자, 오늘 갭 상승을 하고 나서 이제 월요일자부터 이제 큰 상승 주기를 만나주고 그 상승 주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고 오전장과 오후장에서 연이은 매수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미장 전인된 현재 어느 정도 박스 구조를 이루어주고 있다 보니까 추세가 한번 조금 진정성, 이제 단기적인 눌림 관점에서 나오려면은 미증시에서 먼저 저점 라인대를 확보하는, 즉 눌림에 대한 그림이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증시가 시작하자마자 상승으로 그대로 가는 그림이 아니라 뭔가 눌림을 주고 나서 상승에 대한 시점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 나스닥에 대한 분석을 또 추가적으로 이 얘기만 한번 더 할까요, 여러분들? 네네. 자, 오늘 미증시 시가가 아마 되게 애매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고가 라인대가 508 라인대고 지금 가격대가 496 라인대잖아요.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가격대에서 미증시가 시가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장 초반 뭔가 시초가 매입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일단은 기다려라.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420 라인대까지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